안녕하세요. 네, 허윤입니다. 네, 청년 시절 19세 때 이야기인데요. 고등학교 3학년이죠. 때는 1990년도 이야기입니다. 이때는 정말 제가 어떤 일이 있었나 고3 때 한번 목록을 만들어 보니까요. 22가지나 되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이 있었고요. 또 그만큼 인생에 있어서 처음 겪는 일이 그만큼 많았고 기억에 남을 정도로 아주 또 스펙타클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던 거겠죠. 그만큼 해드릴 이야기가 또 많은 거니까 이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1부, 2부로 나눠서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그냥 이어서 하자. 길더라도 한번 기억을 떠올려보자. 첫 번째, 고3이 되면서 아마 미술학원을 또 옮긴다고 했잖아요. 근데 진짜 또 옮겨요. 옮긴 데서 또 옮긴 것 같습니다. 이때는 미술학원이 학교에서 내려오면은 저희 이제 제가 남해 국민학교, 지금은 남해 초등학교 바로 아래에 있는 학원인데요. 그냥 명칭상한 학원은 아니었고 그 지점토를 만드는 그런 공예방이었어요. 근데 그 공예방 선생님이 서울에 그 한양대학교 나왔던 세종대학교 나와셨다라는 분이신데 우연하게 이제 미대 출신인 걸 알고 그래도 지방대 나오시는 선생님들보다는 알 것 같아서 아무튼 그림을 배워버리겠다고 이제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거니까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선생님이 고등학생이 승낙을 했어요. 가지고 첫 제자가 된 거예요, 남에서. 그 선생님은 사연을 이제 남편분이 이제 대학원 다니면서 군대를 늦게 가시는데 군대 가시면서 예쁜 와이프를 이제 서울에다가 혼자 못 두시고 자기 고향 남해에다가 말 그대로 그냥 시댁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와 있으시면서 그냥 가만히 있기에는 심심하고 그래서 공방을 하나 만들어서 차려가지고 용돈도 벌고 시간도 때우고 그러시는 거예요. 어쨌든 고3 때 급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주변에 선생님들이 안 계시고 제가 학원을 여기저기 옮겨 다녀도 마땅하지가 않으니까 이제 공방하는 선생님까지 붙들고 늘어진 거죠. 가지고 뭐 전공이라 할 것도 없고 이제 제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냥 뭘 배우든 이제 다 잘한 소질이 있으니까 그 선생님이 정부를 또 하셨는데 그럼 정부를 배워서 들어갈 수 있는 과는 서양학밖에 없거든요. 졸지에 과가 서양학과로 결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부라도 배우면서 대생을 하는데 2학년 때 배웠던 대생이랑 지금 배우는 대생, 고3 때 배우는 대생이나 발전이 없는 거예요. 발전이. 뭐 선생님 특별하게 봐주고 이런 게 너무 미비하다 보니까 뭐 선적인 것도 공부한 게 없고 선 종류도 너무 단순하고 지도를 제대로 못 받았으니까 이 선생님 또한 애들을 20생을 처음 가르치다 보니까 뭐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맡겨놓는 거야. 그냥 또 시간만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얀 스코상을 보다 보면은 좋았던 시력도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석고가
흐릿하게 보이는 거예요. 안경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이런 약속을 하나 했어요. 살짝 초등학교 4학년 때 기억을 떠올려 보면 제가 이제 이 얘기는 아직 들려드리질 않았었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총체가 있어서 이제 어느 날 밤에 아버님이 어디 가자 그러면서 이제 길을 나시는데 이제 밤에 한 저녁 7시쯤 됐나? 길을 따라서 나왔었는데 하시는 말씀이 너 시력 나빠지면 아빠 안경 안 사준다. 시력 좋을 때 관리 잘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좀 뚱했죠. 뭐지? 아니 누가 시력이 나빠지고 싶어서 나빠지나? 그래서 그냥 대답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따라간 것 같아요. 근데 그날 따라간 치과가 아니라 집에서 야매로 하는 그런 데였는데 마취도 안 하고 이빨을 연이어서 왼쪽 아래쪽 이빨 2개를 한 번에 다 뽑아버렸어요. 그때 너무너무 아팠는데 저희 아버지는 협박을 잘해요. 울면 가만히 안 놔둘 거야 하면서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이빨을 뽑는데 울지도 못하고 무서워서 아버님이 협박을 하니까 그렇게 뽑았던 이빨이 멀쩡하게 나오면 좋은데 하나는 나고 하나는 안 나왔어요. 이게 뿌리채 죽여버린 거지. 오마이갓. 그 야매가 아빠 친구분이셨는데 그렇게 해서 제 이빨을 하나를 그냥 말아먹으시고 그런 추억이 있었죠. 근데 저는 그때 너무 강렬하게 받은 기억 때문에 이제 고3 때 시력이 나빠지니까 안경 사달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때 들은 말이 있으니.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아르바이트를 하냐면 공방에서 그림 어차피 배우고 있으니까 이제 술을 썼죠. 어차피 중학교 1학년 때도 지점토 수업 때 너무 이쁘게 잘 만들어서 고등학교 1학년 때였나 이쁘게 잘 만들어서 친구들이 팔아라 할 정도였으니까 그걸로 아르바이트를 좀 해봐야겠다 해서 선소라는 곳이 있는데 남해에 그 당시만 해도 선소 5촌에는 아주 고급진 그런 어패류를 이렇게 길러서 일본에 수출을 하는 그런 걸 했었는데요. 굉장히 그래서 부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 양계장을 했던 그 친구네 중에서 좀 이런 제가 뭘 하든 어쨌든 말을 하면 들어줄 것 같은 친구가 있어서 내가 그 친구한테 말하기를 내가 지점토로 뭘 배우려고 그런다. 그래서 네가 일단 수강료를 제공을 하면 수강료와 재료비를 제공을 하면 나한테 내가 만들어서 그 작품을 나한테 줄게. 어때? 그랬더니 그 친구 콜 하는 거예요. 좋다라고. 그래서 그 친구한테 지점토 수강료를 받아서 만들어서 줬죠.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은 작품들이 그 친구 손에 건너갔습니다. 뭐 스탠드부터 해서 이것저것 생활 소품들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지점토를 한 달 배우고 나서 이제 액세서리를 만들어요. 이제 별거 아닌데 이렇게 얼굴 본이 있어요. 지점토 본이 여자 얼굴 예쁘게 만든 인형 본이. 그래서 그 액세서리를 만들어서 친구들한테 파는데 액세서리를 만드는 공간이 없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면 단위로 있는 멀리 있는 친구들이 엄대로 와서 자취를 합니다. 고3 때는. 그래서 그 친구들 자취방들이 학교 바깥에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 자취방을 전전하면서 제가
만들어요, 지점토를. 근데 그 지점토를 만들면 마지막에 라카를 바르는데 냄새가 너무 독해요, 진짜.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래서 한 친구 집에서 계속 머물 수는 없어서 이 친구 저 친구 돌아가면서 제가 부탁을 해가지고 이제 작품을 만들고 말려서 색칠을 하고 라카를 해가지고 어쨌든 삥 꽂고 해가지고 친구들한테 파는 거예요. 막 1,000원씩 가지고 인기가 좋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팔아서 안경을 사고 또 작품들 만들어서 악세를 만들어서 제가 이제 다녔던 그 학원 공방 지점토 공방 옆에 저 아랫집에 사는 오빠가 편의점을 했어요. 거기다가 갖다 놓고 팔았어요. 오빠한테 팔아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용돈을 좀 마련을 했죠. 그렇게 해서 용돈 마련을 해서 안경도 사고 필요한 것도 사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돈벌이는 아니었고 그때 좀 인터넷이 됐으면 좀 장사 좀 했을 텐데 그때는 인터넷이 안 되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크게 팔 염두는 못 냈죠. 왜냐면 공부를 해야 되니까.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안경 마련하고 이제 아르바이트는 오래는 못하니까 거기서 한 달 정도 하다가 끝냈고 그리고 좀 다니다가 선생님이 서울로 가요. 나 학원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림 그린 지 얼마 안 됐는데 군대 같은 선생님들 남편 폰데서 제대를 합니다. 제대를 하면서 다시 서울로 가시는 거예요. 아니 고3인데 내 인생을 어쩌라고. 그래서 어쨌든 선생님 인생도 있으시니까 남편과 함께 이제 서울로 사라지고 저는 또 학원을 옮겨요. 이놈의 학원을 수시로 옮기네. 제가 옮긴 학원이 학교에서 살짝 먼 곳인데 뭐 멀어봤자 뭐 한 30 학교에서 걸어서 한 28분 정도 되는 거리예요. 25분, 28분. 내가 거기가 3층이었나 2층이었나 아무튼 그랬는데 거기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거기서 또 그림이 또 바뀐다. 계속 정모를 했었나? 정모 하에서 구성으로 바뀐 것 같기도 한데요. 내 생각에. 정모라는 오래 못 그리고 아무튼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5월이 됐어요. 이제 미술학원 2 구성? 구성 이제 정모라에서 구성으로 바뀌면서 또 디자인학과가 또 방금 서양학과 갈 거라 했다가 선생님이 정보라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없으니까 또 정보라로 바뀌면서 대생 구성으로 바뀌면서 갑자기 디자인학으로 바뀌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저의 선택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5월 2일 날에 90년도 5월 2일 날에 어떤 오빠가 와요. 학원으로. 네, 제가 가르쳤던 선생님의 고등학교 후배인지 중학교 후배인지는 모르겠는데 학원 후배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군대에 가시려고 학교 휴학을 하고 이제 학원을 잠깐 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저희 선생님이 대생을 가르쳤던 스타일이 전체를 다 잡아서 그리는 게 아니라 부분 완성해 가는 거예요. 그게 순 엉터리거든요. 전체 다 잡아서 전체 색감 다 고르게 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부분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저희도 부분으로 하고 있겠죠. 그렇게. 그래서 선생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고 그 오빠가 홍익대학교 당시에 동양학과 1학년이셨는데 그 학원에 일주일 동안 머무르면서 이제 그 고3이 몇 명의 애들한테 대생을 가르쳐 줬어요. 그 오빠가 이제 대생을 이제 이렇게 한번 그려봐 하고 자기가 이제 대생 어느 정도 그려서 주잖아요. 주면 제가 그걸
똑같이 그려내는 거예요. 색감까지. 오빠가 깜짝 놀라는 거지. 아주 그게 이제 일주일째 되는 때에 제 그림이 1년치가 늘었어요. 그동안 배운 건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색감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야. 방금 제가 그 학원에서 몇 개월 안 다녔지만, 1, 2개월밖에 안 다녔지만, 이제 선생님한테 배웠던, 그 전에 배웠던 스타일이 완전히 다른. 가지고 5월 8일 날 오빠가 군대를 가시는데, 5월 7일인지 8일 오전인지 학원 오셔가지고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너는 여기 있지 마라. 너는 서울로 가라. 그런데 남해에서, 이 지방에서 그림을 대생을 배우면 절대로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못 간다.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입시미술학원을 서울로 가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 군대를 가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어차피 저희 집에서는 아버님하고 도저히 같이 못 살고 제가 죽기 아니면 살기로 멀리 대학교로 가야 될 상황이라서, 진주 뭐 1시간 30분 거리인데도 아버지는 분명히 통학을 시킬 거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무조건 학교를 멀리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오빠의 말씀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한 달 지나고 7월 달이 됐어요. 7월 달이 되면서 7월 한 중순쯤에 방학 한 1, 2주 남겨놓고 교장 선생님한테 좀 말씀을 드렸죠. 교장 선생님, 저 학교를 서울로 가야겠는데 여기서 그림을 그렸다가는 서울로 학교를 못 갑니다. 그래서 서울로 미술학원을 다녀야 되겠으니 방학 동안 남아있는 추석을 좀 체크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드리니까 교장 선생님이 알았다. 갔다 와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행게도 그러니까 저에 대한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믿음이 대단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필요할 때 그렇게 교장 선생님이, 그동안 뭐 교장 선생님이 따로 사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이런 적은 없었는데, 이제 그림으로 지역에서 유명한 거 아시고 학교에서도 유명한 거 아시니까 편리를 봐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집에 왔는데 문제가 뭐냐면, 집에서는 일절 얘기를 한 게 없는 거예요. 뭐 서울로 그림을 그려 가야 된다 어쩐다 얘기를 한 적도 없어 상황인데, 어머님한테 서울로 그림 그리러 가야 되니까 돈 좀 마련해 달라고 통지를 하니까 어머니가 덜컥 놀란 거예요. 안 그래도 없는 돈에 빌려서 학원을 보내기도 하고 막 이러는 상황인데 서울로 가겠다니까. 그래서 어머님이 돈 없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 인생이 그게 문제니까 들어 누웠어요. 어차피 학교에서는 교장 선생님한테 출석 체크해달라고 버스 통지 다 해버렸고, 서울 간다고 나는 사라진 인간이고, 이제 집에서는 들어 누워서 돈 구해달라고 시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전축이 저희 방에 들어와 있었거든요. 아버님이 그때 LP판 전축이 제 방에 있었는데, 이제 언니가 집주로 이제 이사가고 없으니까 제 방이 좀 널널하잖아요. 방 공간에다가 어쨌든 노래를 뭘 틀어놨냐면 장송곡을 틀어놓은 거예요. 저는 누워서 꼼짝도 안 하고 이불 덮고 누워있고, 간다 나를 두고 이런 진짜 무슨 장송곡이라고 할 정도로 그런 처절한 곡을 종일 틀어놓는 거예요. 그냥 종일. 밥 먹으라 할 때만 일어나서 밥 먹고 다시 들어와서 이불 또 들어놓고. 그래서 일주면 어머니가 봉투에다가 돈 50만 원 넣어서 애따라 가라. 그래서 그 돈을 들고 아싸 하고 색 하나 가방 넣고 책들 좀 넣고
그리고 화구백 하나 딱 들고 어디를 갔냐면 아버님한테 갔어요. 아버님한테 가서 저 서울로 그림 그리러 갑니다 하고 딱 얘기를 하니까 가기는 어딜 가? 집으로 가! 하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벌써 결정을 했잖아요. 어차피 아버지한테 돈 받아낼 것도 아니고 돈 주실 분도 아니고. 아버님이 고3 때 제 미술 학원 비를 한 번밖에 안 줬을 거예요. 딱 한 번. 다 어머님이 구해서 주시고. 그 어머님이 저 때문에 속 많이 상했어요. 그림 그리지 말라는데 그림 그리겠다고 저러고 있으니. 아주 이제 아버지 사무실 나와서 어디로 가냐면 미술학원으로 갔어요. 미술학원 가서 선생님, 원장 선생님 만나서 이제 사정을 얘기 드렸죠. 학원을 서울로 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다고. 그리고 잘 갔다 와라. 그리고 전날부터 또 학원에 있는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다 했어요. 다. 당시에 또 인신예배단이 한참 뉴스거리라서 김순아 집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 이름 내겠네. 서울 가면 잡혀간다. 뭐 혹시 느낌이 안 좋고 뭐 위험하면 남해로 내려와라. 막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았다고. 그런데 대한민국 때 사투리 썼을 거 아니에요. 경상도. 위험하면 내려올게요. 근데 한국말 다 통하는데 뭐 위험할 일이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대감미술학원 학원 이름 하나만 알아가지고 어쨌든 남해 터미널에서 서울 가는 버스를 타고 서울로 바로 올라갔죠. 근데 그 당시에 남부 터미널로 이렇게 버스가 가는 게 아니라 한남동에 버스가 떨어졌어요. 당시만 해도 남해 남흥역에 그 당시에 남흥역에 있고 남해역이 두 개가 있었는데 남흥역에만 서울하고 이렇게 서울을 왔다 갔다 했거든요. 지금은 남흥역이 서울 남부터미널에 떨어져요. 그래서 또 어쨌든 한남동에 떨어져서 이제 대관 학원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갔는데 거기가 서초동에 있는 대관학교 학원이더라고요. 그 선생님이 그때 누구였냐면 저 때는 대생 유명한 그 팜플렛이 하나 있었는데 A 플러스라는 대생 A4지짜리 파일이 굉장히 유명했어요. 거의 그걸 사가지고 참고를 해서 많이 그림을 그렸거든요. 그 A 플러스에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이 김능률이라는 선생님이었나 그랬는데 저를 멘토해 주셨던 저의 멘토인 그 홍대학교 동양학과 오빠가 그 선생님 제자라는 거예요. 이제 대감미술학원에 김영규라는 선생님을 찾아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갔는데 그 선생님이 없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오마이갓. 막 앞이 깜깜하더라고요. 어디 가면 찾을 수 있냐고. 그러니까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이대 옆에 대감미술학원 본점이 있는데 일단은 거기로 가보기로 했죠. 그래도 분점보다는 본점이 나을 것 같아서. 그리고 뭣도 모르고 일단은 갔죠. 가서 원장 선생님을 먼저 뵀습니다. 아주 사투리 팍팍 쓰면서 원장 선생님한테 제 사정을 얘기 드렸죠. 남해라는 곳에서 올라왔고 고3이고 어쩌고 저쩌고 학원비도 많이 없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학원비가 30만 원인가? 그랬어요. 근데 제가
50만 들고 갔으니까 50만 원을 살아야 되잖아요. 학원비도 내야 되고 그걸로 생활도 해야 되고. 근데 제가 서울 올라오면서 거주할 곳을 마련하지 않고 그냥 막 그냥 무작정 올라온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정을 얘기하니까 그러면 5만 원 깎아줄게 해서 학원비를 25만 원으로 하고 이제 등록을 했어. 등록을 해놓고 이제 머물 때도 찾아야 되는데 또 가끔 남해 있을 때 공부한다고 가끔 독서실에 갔었으니까 독서실에 보니까 이제 가끔 자기도 하더라고요. 그냥 의자 이렇게 폭 붙여가지고 자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은 공부하면서 숙박 해결하려고 그러면 독서실로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동네를 다 뒤졌어요. 근처를. 이대 좀 밑으로 내려오면 아현동이라고 있어요. 아현동 시장이 있었는데 그때 재래시장에 이렇게 찾다 보니까 거북이 독서실 여자들 따로 이렇게 룸을 운영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1층이 지하가 목욕탕인 거예요. 너무 좋죠. 목욕탕이 있어서 씻는 것도 문제가 없고, 그리고 독서실 따로 또 씻는 데가 또 따로 있는 거예요. 세면대가. 너무 좋더라고. 따뜻한 물이 안 나오지만 그래도 그게 어디야. 그래서 다행히도 목욕도 지하에 내려가서 수시로 필요하면 수시로 씻고, 뭐 세수하고 머리 감는 거는 세면대에서 해결하고, 그렇게 해서 오전 10시에 학원을 가서 저녁 10시인가? 그때쯤에 오는 거예요. 독서실로. 그러니까 학원 문 열 때 그림 그리러 가고 문 닫기 전에 바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온리, 왜냐하면 그림을 늦게 시작하다 그림을 제대로 배우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어쨌든 서울 대감미술학원을 간 것도 김율미 선생님 제자들이 많을 테니까 그 그림 가풍이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갔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지는 않더라도 비슷하더라고요. 다행히도. 그래가지고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구성 같은 경우에는 늦게 시작을 해도 상관없는 게 그냥 면매우기 때문에 거기는 또 색깔을 다 만들어 5단계로 다 색깔별로 전부 다 만들어 놓고 찍어 바르는 거예요. 그냥 아이디어 싸움인 거예요. 아이디어도 틀이 다 비슷해요. 애들이 다 비슷해.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주어진 3시간 안에 뭐 이렇게 빨리 바르는 거, 그리고 아이디어 내는 거, 그것만 하면 되기 때문에 쉬운 거죠. 대생에 비하면. 대생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면허 방학 내에 한 달 동안 낮에 밤 늦게까지 대관학원을 그렇게 다녔고요. 그리고 독서실에서도 언니들하고 굉장히 친해졌어요. 언니들이 삼수생도 있고 사수생도 있고 직장 다니면서 공부하는 언니들이 많았어요. 은행원 하면서 좋은 직장 다니면서도 대학교 가려고 이렇게 주야로 일하고 공부하고 너무나 참 존경스러운 언니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만 해도 쇼커트에 옷도 딱 한 가지, 옷도 뭐 가져간 게 없는 거야. 뭐 속옷 몇 개 하고, 그다음에 갈아입을 티 뭐 한두 개, 바지 뭐 하나 이런 식으로 가져갔겠죠. 그러니까 거의 뭐 생긴 게 중학생인 거 저는. 그러니까 언니들이 너무 귀여워해주고, 제가 또 부침성이 좋아서 얼굴 안 가리고 얘기 잘하고 뭐 그랬으니까 언니들이 돈 버는 언니들이니까 밥 먹었냐 물어보고, 안 먹었다 그러면 저녁 밥 사주고 막 이랬던 언니들이거든요. 너무 고맙고요. 진짜 그 당시에 돈이 없었잖아요. 또 독서실비 내고 나면 밥을 어떻게 해결했냐면
이제 오전에 학원 가면서 재래시장에 있으니까 김밥 한 줄 500원이었어요. 김밥 한 줄과 우유 500ml짜리 하나. 그렇게 해서 그게 제 아침 겸 점심 한 끼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먹고 저녁에는 이제 오면서 또 시장을 들리던가 아니면 이제 학원 친구들도 사귀었어요. 동기들. 사귀어서 애들이 밥 먹으러 갈래? 그러면 같이 갈 때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희한하게 희한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그 새벽 6시에 독서실에서 새벽 6시에 잠을 다 깨워요. 이제 청소할 거라고 잠을 깨우는데 잠을 깨우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디를 갔냐면 학원을 나오면 길 건너에 2층에 조그마한 부흥교회가 하나 있어요. 새벽 기도한다고 문을 열어놓으니까 거기를 가는 거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교인이 됐는데요. 저는 뭐 특별하게 뭔가 기도를 하려고 간 게 아니라 잠깐 독서실에 청소할 시간 동안에만 피해 있으면 되니까 그런 목적으로 갔기 때문에 그냥 앉아서 남들 기도하는 거 따라서 이렇게 손을 모아서 눈을 감고 있는데 마땅하게 기도할 거리가 없는 거지. 그래서 대한민국 통일 해달라고 그 기도를 했었어요. 대한민국 통일. 아니 고3짜리가 시험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대한민국 통일 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 참 희한해. 합격이야. 내 공부를 하면 합격할 것이고 공부를 안 하면 떨어질 것이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노력하지 않은 거에 있어서 과하게 욕심을 안 내는 성격이기 때문에 다행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거길 다니면서 또 목사님하고도 또 친해졌어요. 참 제가 사람은 금방 친해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거북이 독서실 다니고 이러면서 학원 친구들도 오빠들도 사귀고 그러면서 잘 다니고 방학을 지내서 여름방학 지나고 이제 지낼 때쯤에 남해를 내려오죠. 그리고 다시 그전에 잠깐 간뒀던 다시 학원을 가요. 그때가 우정미술학원이었어요. 지금은 사라졌더라고요. 우정미술학원에 가서 또 원장 선생님한테 인사드리고 그 제일 중요한 거. 이 그림이 선생님이 바뀌면 계속 그림 스타일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 스타일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진짜 노력을 많이 했어요. 스타일이 깨지면 흔들려서 선생님이 바뀌면 내 그림이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데 내 그림이 스타일이 딱 이렇게 안 나와 있으면 또 다른 선생님이 바뀌면 또 흔들려서 다른 스타일로 가면 그림이 발전이 없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또 가을 학기를 보내고 저는 그 당시에 제 살 길이 바쁘잖아요. 제 공부에 바쁘고 학교에서도 이제 수업이 끝나면 미술 학원에 가기 바쁜 거예요. 그래서 고3 때 특혜가 뭐였냐면 얘들을 미술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은 청소를 안 하게 했어요. 가서 공부하라고. 그래서 애들이 많이 부러워했죠. 근데 부러워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청소하기 싫어서 그림하고도 안 맞는데 그림도 못 그리는데 미술학원 다니는 애들이 많아서 저 때는 미술학원이 좀 잘 됐을 거예요. 또 미술학원에서 그런 애들은 그림을 안 그려요. 안 그리면서 그림도 못 그리고 저한테 다 그려달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애들 그림 봐주는 거예요. 제 그림은 빨리 그림 속도가 빨라요. 제 그림 다 그려놓고 그 친구도 그림 그려주는 거. 그 친구도 그래가지고 그림이 늘겠어요? 안 그래도 못 그린다 그림도 개판인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또
9, 10, 11, 또 2개월 후, 3개월 후 11월 달에 다시 한 번 더 가요. 마무리해야 되니까 입시 앞두고 다시 서울로 올라갑니다. 대한학도 대감미술학원 또 가니까 여름방학 때 친해놓은 게 있으니까 애들이 저를 너무 반기는 거예요. 왔어? 이래가면서 애들도 너무 막 여자애들이 아주 진짜 사랑스러워요. 너무도 반겨주고 저희 사투리 팍팍 써는 근데도 애들이 또 저를 많이 챙겨주고 여자애들이 아주 원장님 또 뵙고 또 인사드리고 또 학원비는 똑같이 여름방학 때 냈던 것처럼 또 깎아서 주셨고 전 또 여름방학 때처럼 또 50만 원 어머님이 얘가 50만 원 가지고 또 사는구나 싶어가지고 또 50만 원 또 주신 거지. 에휴, 그래가지고 대감 미술학원 애들이랑 이제, 입시 앞둔 애들이랑 막 얘기를 하는데 난리가 났대요. 저거 하고 나서 막 매퇴작이 시작됐다는 거야. 그림이 제대로 안 그리 못 그리는 애들, 공부 많이 안 나는 애들, 진도 안 나가는 애들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다 나눴다는 거예요. 홍대 갈 애들, 이대 갈 애들, 중앙대 갈 애들 다 반을 나눠서 파트별로 이제 세분화시켜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 학교에 맞는. 그런 진짜 대단한 거지. 큰 학원은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야지 입학생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도 이제 가면은 가서 이제 원장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림을 한 일주일 정도 그리면 제 스타일이 어느 정도 나오는 건지 이제 제 담임 선생님, 제 담당 선생님하고 원장 선생님하고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가지고 원장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너는 이렇게 상황이 일단은 서울 내에 있는 학원을 가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 지금 그림 수준이.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림을 그렸다 말았다 하면서 지방에서도 그림, 어쨌든 상황이, 제 상황이 서울에서 꾸준히 오랫동안 몇 년을 그림 그려온 애들하고 다르니까. 가지고 일단은 단국대학교 천안 캠퍼스를 생각해봐라. 내가 조언을 해줄 거는 그렇다. 지금 당장 상황에서 합격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상황이 그렇다. 그러니까 저는 원장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있고 애들 그림으로 그려와서 입학시킨 경험이 다분하시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지. 그래서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또 저는 또 따로 단국대학교 갈 애들 파트에 해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구성을 그 학교에 맞게끔. 그래가지고 본격적으로 한 달 동안 집중 교육을 받고 천안 단국대학교 산업미술학과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 11월 달에 다시 남해로 내려와서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들 사인이 필요하거든요. 지원한 학교. 그 원서 때 들고 가서 저희 담임 선생님을 뵙고 사인을 받아요. 그런데 웃긴 게 저희 담임 선생님이 저한테 관심이 아예 없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는 미술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라서 저 뒷공무 따라다니면서 미술학원 다녀라 이렇게 저한테 열정적으로 관심을 보였었는데 고3 때 선생님은 저한테 관심이 아예 없는, 돈에만 관심 있으세요. 선생님 집에서 댁에서 인켈 전자제품, 지금 인켈이 없어졌는데 인켈 전자제품 대리점을 하셨어요. 수업 끝나면 거기 가 계시는 거야, 대리점에. 어쨌든 선생님이 저한테 아예 아무도 넌 어느 학교 지원할 건이란 말도 아예 없고 제가 그냥 도장 찍어주세요 찍어주는 거고, 그 교장 선생님한테 가서 또 인사드리고 저는 교장 선생님한테 사인 받고 그렇게 해서 집에 가서 아버님한테 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렇게 지원을 할 겁니다. 저희 아버님은
제가 여름에 그렇게 서울로 가고 쉬고 나서 말을 한마디도 안 하세요, 저한테. 그리고 어머님이 제가 여름 방학 때 그렇게 서울로 그림 그리러 갈 때 저한테 약속을 하나 부탁하셨어요.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전화 2번을 해라. 아버님한테 말씀을 하든 안 하든 인사 전화를 꼭 해라. 안 그러면 내가 죽는다 라고 하셨고, 또 어머님이 네가 이렇게 시작한 이상 합격을 꼭 해야 된다. 합격 안 하면 너와 나는 쫓겨난다 집에서. 어머님이 아주 어머니 상황도 난처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꼭 합격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아주 집에 내려와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시 서울 올라오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시험 치러 가는 거예요, 그냥 상황이. 근데 아버님이 저한테 뭐 그동안 어디서 머물렀냐는 얘기도 안 물어보시고, 서울에 아무도 없는데 안 물어보시고, 뭐 먹고 살았는지도 안 물어보고, 원서 때 갔을 때 4만 원이었어요. 딸랑 4만 원. 어디서 뭘 들으셨는지 딸랑 4만 원만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빠가 혹시 돈 줬어? 그래서 이거를 네. 얼마 물어보면 4만 원. 어머님이 그래 그것도 어디냐? 이렇게 하시면서 어머님이 또 얼마 또 지어주셨어요. 또 조금 많이는 아니고 몇십만 원. 또 추가적으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왜 또 필요했냐면 저희 이제 학원에서 전 이제 지방에 천안 내려가서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일주일 정도 이제 시간이 필요한데 내려가서 이제 필기도 봐야 되고 실기도 봐야 되고, 실기는 이틀을 봐요. 이틀을 보는데 그 시간도 손을 쉬면 안 되니까 학원을 천안에 있는 시내에 있는 학교 가까이 있는 미술학원 하나 대여를 해요. 이틀 동안 그림을 계속 연습할 수 있게끔. 그리고 담당했던 선생도 내려보내요. 그런데 대신에 그 학원을 대여할 수 있는 비용은 저희가 내야 되는 거예요. 분납을 해서 나눠가지고 그 비용을 이제 엄마한테 받아내야 되는 거죠. 진짜 학원이 그 정도로 학원이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학생을 합격시켜 놓기 위해서. 그래서 야 진짜 학원을 잘 갔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틀을, 그러니까 필기도 그 당시에는 학교에 가서 봐요. 시험을 지원한 학교에서. 지금처럼 따로 무슨 고등학교 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그랬어요. 실기도 그 학교에 가서 대학교에 가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아주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서 대여한 학원에서 연습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대생을 아마 먼저 실기 시험을 봤나 본데요. 새벽에 5시부터 줄을 섭니다. 어머님들이. 그때는 또 뭐 이렇게 전국구로, 그때는 또 애들이 엄청, 시험 본 애들이 지금보다 엄청 많았어요. 저 때는. 저도 그때 시험 볼 때 11대 1이었거든요. 실기시험이. 그러니까 자식들이 줄을 서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 뭐 친구들 대신 줄을 서줘요. 그때 줄 길이만 해도 100m가 넘어요. 대생. 왜 그렇게 줄을 서냐면 좋은 자리에 앉을 거라고. 저는 잠을 자야 되니까 줄 안 섰어요. 실력으로 시험 보는 거지 하고 줄 안 섰어.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아침에 와 보니까 그렇게 줄이 장난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시험장에 딱 들어가니까 시험장에 20명씩 배치를 시켜요. 한 강의실에 20명씩 배치를 시키니까 거기서 뭐 2등 안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일단 합격을 하려고 그러면. 근데 다들 자리 잡고 저의 자리는 바로 유리창 바로 앞에 있는 대생, 그 석고상인 거예요. 그 유리창 바로 앞에 있으니까
사방으로 빛이 들어와서 석고 자체가 하얀 거예요. 뭐 그림자진 것도 없고 그냥 하얀 거지. 코 밑에도 하얗고. 그래서 그동안 연습해 왔던 걸 떠올려서 상상으로 그리는 거예요. 내가 그림자 만들어 가면서. 근데 그동안 연습을 축으라고 했으니까 그때가 아마 석고가 줄리앙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그림을 잘 끝냈죠. 그리고 뒷날은 또 실기시험이 구성시험 치는 날인데요. 그 날 밤에 전날, 그러니까 구성 치기 전날 밤에 잠을 자는데 그때도 어디서 잤냐면 저야 뭐 독서실 아니겠습니까? 하룻밤 그때가 6,000원인가 7,000원이었던가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때는 입시 때가 되면 지방 대학교 근처 집들이 이제 숙박을 이제 잠깐 했었는데요. 모든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죠. 하루에 20만 원씩. 그 정도로 방이 없어요. 20만 원을 해도. 근데 저는 20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근데 돈 자체가 없으니까 학교에서 가까운 그리고 그때 미술학원 대여했던 곳하고 가까운 독서실에서 또 며칠을 묵었는데 거의 뭐 제 자리가 한쪽 벽 옆이었는데 벽에 틈이 갔어요. 그때는 눈이 엄청 많이 오고 추울 때라 틈으로 찬바람이 들어오는데 오들오들 떨어요. 잠도 어떻게 자냐면 그냥 의자 위에서 의자 3개인가 붙여놓고 밤에 잠자는 애들도 있고 안 자는 애들도 있는데 어쨌든 3개를 붙여놓고 자는데 너무 추워서 그 입구에서 문 열고 들어오면 바로 이렇게 나무를 띄워서 난방을 하는 그런 난로를 설치를 해놨더라고요. 통에 있는 그런. 거기 옆에 가서 이렇게 이불도 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옆에서 누워서 잤어요. 너무 추우니까. 근데 새벽에 총무인지 누군지 와가지고 저를 툭툭 차면서 발로 학생 일어나 타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서럽더라고요. 다시 깨우니까 어쩔 수 없이 다시 그 금가 있는 내 자리로 와서 벽에 금가 있는 내 자리로 와서 잠깐 눈붙였다가 일어나서 목욕탕 가서 목욕하고 동네 목욕탕 가서 목욕하고 짜장면집 가서 새벽에 아침에 짜장면 먹고 그리고 화구통 들고 학교 가는 버스 타고 그리고 학교로 왔는데 맨 앞 자리에 학생들이 다 이제 시험 볼 학생들이 많잖아요. 다들 앞자리 운전사 옆에서 서가지고 있다가 내렸는데 내리고 보니까 학우 박스를 안 두고 내린 거예요. 두고 내린 거죠. 버스는 떠나가고 있고 머리가 하얀 거지. 그래가지고 수의실에 가가지고 당장 급하니까 수의실 아저씨한테 얘기했죠. 버스 내렸는데 학우 박스를 안 들고 내렸다. 좀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몇 번, 그때 기억이 안 나는데 96번인가 그랬는데 이제 수의실 아저씨께서 오토바이 가지고 오셔가지고 자기 오토바이 가졌어. 야 타! 그래가지고 수의실 아저씨 오토바이를 뒤에 타고 빠라바라바 해가지고 시내로 활보를 한 거예요. 종착역까지 갔는데 그 버스가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버스 사무실에도 갔는데 학우박스를 맡겨놓은 기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또 그 버스 기사가 학교에다 맡겨놓을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또 빠르게 와가지고 빠르고 이제 왔는데 방송이 들리는 거예요. 누구 학생 학우박스 찾아가 가세요 이렇게. 당연히 제가 학우박스에다가 제 이름을 적어 놓는 습관이 있어서 적어 놓은 거죠. 살았다. 그래가지고 학교 본관 가가지고 찾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실기 시험 보는 딱 장소에 갔는데 이제 그 아침에 저는 머리 다
다 목욕 재개하고 머리 차분하게 빗고 갔는데 막 오토바이 타고 시내를 그 겨울에 시내를 했으니 머리가 다 서가지고 완 미친년 돼가 있는 거예요. 머리가 다 완전히 무슨 고슴도치 머리가 돼 있고 볼은 빨갛게 익어가지고 볼 다 터지고 막 그 수음표 돌고 수음표 애하고 서 있는 애하고 상태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말거나 제 사정을 얘기하니까 그때 시험 시작한 지 몇 분 지났나 보더라고요. 주더라고요. 애 막 사투리 박박 쓰면서 애 상성 이러니까. 그때 제목이 자화상이었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다행히도 제 자리가 입구에서 가깝더라고요. 그리고 서서 저는 이제 그림 그리는 대생이라 구성을 하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서서 딱 섰는데 막 가슴이 막 팔랑팔랑팔랑 막 이렇게 뛰어오면서 그렇게 온 시내다 싸돌아다니고 그리고 왔던 애가 이렇게 뛰었던 심장이 차분해지는 거예요.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차분해지면서 아이디어가 팍 떠오르면서 막 미친 듯이 스케치를 팍 한 다음에 또 미친 듯이 색상을 다 우린 준비되어 있으니까 뚜껑 다 열어서 쳐바라는 거지.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다행히도 시간 끝나기 전에 끝냈어요. 그리고 나왔어요. 근데 합격하려고 그러는지 아니면 조상신이 몸에 들렸는지 이렇게 합격하려고 그러면 조상이 도와준다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살았다. 나왔는데 제일 먼저 뭘 했냐면 이제 천안역 가까이 시내에 오니까 버스 딱 내려서 오니까 구세주에서 딸랑딸랑 종을 울리는 거예요. 모공을 하는 거죠. 거기다가 제 호수무에 있는 동전을 다 끄집어내서 넣었어요. 그냥 모르겠어요. 제 마음이 그러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또 뭘 했냐면 제가 저희 언니 대학교 시험 치고 나서 합격 발표 대자보 보러 갈 때도 근데 언니가 근데 떨어졌으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언니 따라서 영화 보러 갔거든요. 그때 언니 친구도 같이 갔었는데 그때가 무슨 영화였는데 저도 그냥 왠지 그때 기억이 나서 영화를 보고 싶더라고요. 그때 영화가 프리티 우먼이었어요. 그게 아마 미성년자 관람 불가였어요. 그런데 그 영화관에 매표한 아저씨가 저 상태 보면 딱 생긴 건 중학생인데 딱 느낌상 고3 막 시험 본 애 느낌이 들었나 봐요. 그냥 들려 보내주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야하지 않은데 어쨌든 그걸 보고 나왔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저는 이제 원래 있던 그 당시만 해도 거주지가 또 서울 아현동에 있는 거북이 독서실이었잖아요. 또 갔죠. 언니들도 시험 어떻게 쳤나 궁금도 하니까. 가지고 이제 시험도 끝났겠다. 언니들도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언니랑 저녁에 이대 옆에 있는 근처에 있는 나이트를 갔어요. 근데 저는 미성년자니까 그 언니들 중에서 저와 비슷하게 생긴 아니더라도 제 동안인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가 민증을 빌려줬어요. 그 언니랑 머리에 뽀글뽀글 다 화장 다 하고 있는데 저만 화장 안 하고 완전히 생긴 게 중학생이니까 그거라도 들고 가서 겨우겨우 우겨가지고 나이트를 처음으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언니가 열심히 추지도 못하는 춤을 열심히 춤추고 그랬던 나이트 첫 경험. 나이트. 응? 아휴, 그랬네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자, 귀가 후의 얘기는 지금 시간이 53분, 54분 다 돼 가는데요. 끊고 2차적으로 또 얘기를 이어가도록 할게요. 왜냐면 이게 녹화용이라서 길게 녹화가 되나? 계속 이어서 할까? 그냥? 에휴, 귀찮은데 그냥 이어서 할게요. 귀가하고 나서 문제가 또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그렇게 또 고생해서
고생하고 왔는데 시험도 다 끝났고 그때만 해도 친구들 이제 남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저 살기 바빠서 제 그림 공부하느라고 바빠서 친구들하고 그렇게 연락을 못했어요. 근데 그 친구들도 시험 다 끝났을 테니까 열심히 집에서 놀려주는 거예요. 놀라고. 근데 저는 그게 아니었어요. 저희 집에 동물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또 그 당시에는 염소가 40마리였어요. 그러니까 시험 치기 전에도 남해에 있을 때는 아침 저녁으로 목동질을 했거든요. 근데 그 목동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저희 집 뒤에 산이 있어요. 높은 산은 아니었고 그 산을 오르락 넘었다가 넘어 다시 왔다가 이렇게 해서 넘었다가 넘어왔다가 이렇게 하면서 왕복을 하면서 염소들 풀을 먹였어요. 풀을 먹이게끔 했는데 아버님이 저를 그 목동질을 하라는 거예요. 당연하게. 그래서 또 어쨌든 안 그러면 집에서 나가야 되니까 쫓겨나야 되니까 아버님이 항상 평소에도 내 말 안 들으려면 집 나가, 내 집에서 나가 이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합격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지 이제 완전히. 아니 어쨌든 학교 발표 나기 전까지 견뎌보자 하고 또 목동질을 하고 그런 와중에 학교 발표가 납니다. 떨리는 가슴에 딱 전화를 딱 했는데 저의 수험표가 딱 끝번호가 41번인가 그런데 어쨌든 합격했다는 거예요. 진짜 10년 묵은 채기가 다 내려가지고 다행이다. 떨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눈바랑 나랑 쫓겨날 판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말씀드렸죠. 합격했다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축하 얘기도 안 해주시고 뭐라고 그러냐면 떨어지는 게 바보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머님은 다행이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제 주변에 제 고등학교 미술 시험 친 친구 중에서 3명 정도 합격하고 다 떨어졌어요. 그래도 경기권, 서울권 저는 혼자인데 저만 합격하고 나머지 한 해는 부산여대 합격했고 한 해는 경상대 좀 미술학과 합격했고 나머지 친구는 다 떨어지고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어쨌든 그런 애들조차 집에서 고생했다고 공부하는데 고생했다고 다 놀려주는데 저는 저희 아버지께서 뭐라고 또 협박을 하시냐면 또 집안일 안 하면 입학금 등록금 없다 이렇게 또 협박을 하시는 거예요. 또 협박하시니까 또 그러니까 몸으로 그냥 등록금 입학금 벌어라는 거죠. 몸 떼어라 몸으로.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또 네 하고 친구들하고 저는 고등학교 때도 이렇게 제 앞가림 하느냐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같이 만나서 얘기도 잘 못하고 진지하게 그래서 방학 전화면 이제 진짜 말 그대로 뿔뿔이 헤어지는 건데 만나서 좀 얘기도 하고 싶고 그런데 그럴 시간을 아예 안 주는 거죠. 아예 그냥 그때는 하루 3번 목동질 하는 거죠. 아침, 점심, 저녁으로. 너무 힘들어서 친구들 만날 틈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핸드폰 있는 시절도 아니었고 전화로 연락해야 되고 친구들 만나려고 그러면 학원을 가야 만날 수 있는데 학원 갈 틈도 안 주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저희 아버지께서 사람을 완전히 친구들 사이에서는 저 나쁜 년을 만드는 거죠. 제 사정을 모르니까. 전 또 그런 시시콜콜한 얘기를 안 해요. 친구들한테. 이제 제 상황을 몰라요. 친구들은 제가 왜 안 오는지. 진짜 속상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방학을 그렇게 목동질로 보내고 또 12월 달에 이제 등록금이라고 그러죠. 입학금 내로 그 당시만 해도 입금을 은행에서 할 수가 없어요. 현장을 가야 돼. 현장 가서 학교에서 지정되어 있는 은행에다가 돈을 납부를 해야 돼요. 우리은행이었어요. 해당 은행이. 남해는 그때까지만 해도 은행이 뭐 우체국과 뭐 경남은행 이 정도밖에 없었어요. 우리은행 그런 거 없어요.
진짜 시골은 시골이지. 지금도 우려은행이 없는데 아무튼 그때는 이제 우려은행이 아니라 한빛 전의 은행인가? 잘 아무튼 그랬네요. 학교에 근처에 어쨌든 지정되어 있는 은행에 입금을 하는 그런 거였는데 때문에 12월 달에 그 입금을 하러 등록금을 입금을 하러 이제 서울로 올라오는데요. 진짜 뭐 그냥 올라옵니다. 무모하게. 또 잠잘 때도 마련하지 않고 올라와요. 생각하니까 또 답답하네. 하여튼 버스를 타고 올라오는데 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폭설이 와가지고 버스가 길에서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길 중간에서. 그러니까 한 대전쯤인가 어쩐가 아무튼 꼼짝도 못해서 거의 한두 시까지 저녁 한두 시까지 꼼짝도 못하고 있다가 이제 길에 있는 그 눈 치워주는 그 있잖아요. 제철 작업이 어느 정도 끝났다고 이제 연락이 왔었나 봐요. 기사님한테. 가지고 그 길에 있는 다 멈춰서 있는 차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차들이 이제 그 시간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서울에 도착하니까 3시인가 그래요. 한남동에 떨어지니까.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저 혼자 올라왔으니 중학생 같은 애 혼자 버스 타고 있으니까 이제 같이 버스 타고 올라오신 가족분께서 그러니까 아줌마 아저씨랑 남자아이랑 3명이 타고 있는데 어쨌든 그 버스가 남에서 출발을 했으니 그 버스에 타고 계시던 분들은 거의 다 남의 사람들 아니고 남의 사람일 거 아니에요. 인천 사람, 그 남의 사람이 인천으로 또는 서울은 뭐 서울이 집이던가 볼 일이 있어 올라왔던가 상황일 텐데 어쨌든 제 뒤에 타신 분들인데 그 가족분이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너 잠잘 곳은 있냐? 좀 황당해 보였나 봐요. 제가 아니요 없는데요. 너희가 없으셔가지고 너 우리 집 가서 할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딱 눈치상 서울에서 눈칫밥만 먹었으니까 눈치상 안전하겠다. 저분들 따라가 자면 그 생각에서 잠잘 건 해결되겠구나. 그래서 네? 그래가지고 따라간 거예요. 버스 내려서 택시를 잡아서 다 4명이서 택시를 타고 가는데 너무 몰려가시더라고요. 거의 뭐 경기도권 부천이었는지 부평인지 거기까지 가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주 조그마한 아파트 빌라 1층인가 사시던데 집도 평수도 조그만 하더라고요. 가서 자는데 와 방이 어마어마하게 추워요. 불도 안 넣어줘. 냉방이야. 방도 조그만해. 방이 한 3평인지 2평인지 조그마한 방에다가 저를 집어넣으시더라고요. 자고 새벽에 아저씨가 한 6시인가 5시인가 일어나셔서 출근을 하세요. 그리고 아주머니께서 저도 이제 나와야 되니까 이제 밥 먹으라고 부르시는데 물에다가 밥 말아서 김치 하나에 그렇게 밥이 나오는데 저는 그런 밥을 처음 봐요. 그런 밥상을. 그러니까 저희가 외식도 잘 안 하거든요. 왜냐면 저희 어머니가 음식 솜씨가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처음부터 어머니께서 음식을 잘한 게 아니라 처음에 시집 올 때는 밥도 못했는데 아버님이 어머니 음식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거지. 딱 무조건 해라는 거예요. 입이 안 맞으면 밥상을 엎어버려요. 못된 습관이죠. 그러니까 아버님이 어떤 요리를 요구하면 연구를 해서라도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훈련이 되다 보니까 또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또 밥상도 매번 저희 집은 제사상이에요. 거의 10첩이 넘어요. 15첩. 매일 회가 올라오고 매운탕이 올라오고
매일 아침에 어머니께서 새벽에 가서 시장을 봐서 팔딱팔딱 뛰는 생선을 사와서 상을 차려요. 아버님이 제가 책 산다고 돈을 달라고 그러면 책값을 안 주시면서 자기 입에 들어가는 음식을, 자기 먹고 싶은 음식은 아끼지 않고 투자를 하세요. 식탐이 마르셔서. 근데 어쨌든 덕분에 온갖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산의 진면 다 먹어보고 매일 그런 밥상에만 안에서 밥을 먹었는데, 그렇게 찬물에 밥에 김치 하나에 그런 밥상을 처음 보니까 너무 어이가 없고, 나 놀리나?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그래서 이렇게도 사는구나 라고 처음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게 현실이구나, 이런 서민의 음식에. 또 진짜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집의 식사가 대단한 거였구나라고 또 깨달았죠. 그래서 아무튼 저는 그렇게 먹고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드리고 나와서 눈길을 걷고 걸어서 전철을 타고 서울로 와서 한남동 내려서 학교 근처로 와서 은행에 들려서 납부를 하고, 또 공모댁에 가기로 했거든요. 공모댁도 인천이에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공모댁을. 전화드려서 또 전철을 타고 찾아갑니다. 또 전철 내려서 또 버스를 타고 한참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공모댁에서 또 잠을 자고 남해로 내려오죠. 그러고 있다가 이게 웃긴 게 해가 넘었는데 이제 19세 청년기 고3인데 2월 달에 졸업을 하잖아요. 졸업 때까지 얘기를 해야지 말이 될 것 같죠? 이제 20살 때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또 입학 때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난감하니까 해가 넘어서 20대가 20살이 됐지만 고3 졸업 전 때까지 얘기를 그냥 연결해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지금 어쨌든 21번째 이제 소재 얘기를 해드릴게요. 1991년 1월달 단국대학교 예술대학 사람미술학과 오리엔테이션을 하게 됩니다. 이제 설레이는 마음으로 가죠. 이제 예비 만남을 하는 거잖아요. 선배도 만나고 이제 같은 학과 동기들도 만나고 어떤 사람이 입학을 하게 되는 건지. 그러니까 분명히 면접 보러 면접하러 갔을 때 보니까 선남선녀가 엄청 많더라고요. 키 크고 예쁜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은 거야. 그래서 잘생겼고 미인들 많네. 그래서 합격하면 저런 사람들이랑 공부를 하겠구나 싶어서 기대감을 있었는데, 오리엔테이션 참석해 보니까 다 무슨 인문계 지원하는 애들처럼 애들 다 수수한 거예요. 그때 면접 때 봤던 그 학과 교수님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길게 줄 서 있었던 그 선남 선녀들이 한 명도 안 보이는 거야. 저도 촌스럽고 촌년이지만, 아니, 서울에 거의 다 90%가 다 서울 애들이고, 그리고 정원이 40명이거든요. 저희는 남자들 머릿수가 많아요. 여자애들이 조금이고, 합격생들이. 근데 어쨌든 애들이 다 무슨 인문대 출신에 지원했던 애들처럼 너무 수수해서 깜짝 놀랐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사투리 팍팍 쓰고 그러니까 다들 신기해하고 귀여워하고 또 부친성 좋으니까, 진짜 저는 부친성 좋아. 출발할 때 학교에 만나서 출발을 이제 하는데 이제 제 옆에 이제 선배들이 막 앉았어요. 그래가지고 출발할 때부터 이제 제 옆에는 3학년 남자 과선배가 앉았어요. 너무 다정하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과 들어오면
오빠가 잘 챙겨줄게. 그리고 제가 선배라는 말이 입에 익숙지가 않고 사촌들이 오빠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빠가 저는 친오빠가 없지만 사촌 외사촌 쪽으로 오빠들이 많아서 오빠들하고 굉장히 제가 친해요. 사촌 오빠들하고. 그래서 입에 오빠가 더 잘 익어 있거든요. 그래서 선배가 아니라 오빠들 같아서 그냥 선배를 안 하고 오빠 오빠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야. 사투리로 오빠 오빠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귀여워서 막 귀엽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제 누가 만나도 다 오빠 오빠 다 선배잖아요. 동기들 빼고는. 그리고 이제 오리엔테이션 그 목적지 가서 얘기하고 막 교수님들 막 얘기들 하고 인사하고 그러는데 제가 술을 먹어본 적이 뭐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산업 그 수학여행을 가잖아요. 아, 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을 안 했네. 자, 나중에 좀 빠뜨렸던 기억들 해가지고 또 얘기를 해야겠구나. 그때 선생님이 양주 뚜껑에다가 애들을 다 한번 쫙 먹였던 것 같아요. 그때 외에는 술 먹은 경험이 없는데 그 오리엔테이션 가니까 뭘 돌리냐면 소주 대병 소주 대병을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바가지에다가 막 이상한 거 집어넣어가지고 돌리기도 하고 말고 추잡스럽게 이게 그냥 신고식인 거죠. 근데 어쨌든 저는 마음이 긴장이 되어 있으니까 다 잘 보여야 되잖아요. 첫인상이 중요하니까. 뭐 저는 이상하리랄 걸도 없고 생긴 게 초등학생이고 중학생이니까 예 이러면서 계속 무조건 예스 하는 거 예. 그냥 웃어가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주는 대로 다 따라 마시다 보니까 술이 안 채는 거야. 일단은 속은 안 좋은데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니까 가면 안 되니까. 가지고 술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마셨어요. 진짜 힘들게. 저는 또 얼굴이 빨개지거든요. 술을 잘 소화를 못 시키니까 정신력으로 버텼어요. 그래가지고 제일 중요한 거는 선배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특히 3학년, 4학년을 집중적으로 그때 막 2학년 저희가 이제 1학년이 되면 2학년이 될 선배들하고는 별로 안 친하고 3학년 과대표 오빠부터 해서 4학년 학회장, 3학년 학회장은 4학년이 아니라 3학년에서 학회장을 뽑더라고요. 4학년 졸업을 해야 되고 졸업 과제가 또 어마어마하게 퀄리티가 높아야 되기 때문에 4학년에게는 부담을 안 주려고 학회장을 3학년 뽑나 보던데 아무튼 저는 4학년 학회장 오빠부터 해서 3학년 학회장, 3학년 과대표, 뭐 언니들, 3학년 언니들부터 해서 너무 다 친해져 버린 거예요. 벌써 오리엔테이션에서 귀여우니까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또 싹 인사시켜주는 거예요. 이상하게 정말. 그러니까 또 다른 친구들 보면 벌써 화장 다 하고 막 오빠라 안 하고 언니라 안 하고 다 선배들이라고 하니까 조금 거리감이 느껴지나 보더라고요. 저보다. 그래가지고 제일 중요한 거는 학회장 오빠가 너 뭐 올라오면 뭐 방 구하기 아직 방 안 구해놨지? 방 구했어? 그러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그러면 오빠가 방 구하는 거 도와줄게. 너 올라오면 연락해 하고 명함을 주는데 명함을 줘요. 근데 그 오빠가 학원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학생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잖아요. 와, 그래가지고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받아왔죠. 그래가지고 또 오면 전 또 입학 전까지 목동질 해야지. 목동질을 하는 거야 또. 진짜 망할 놈의 목동질. 그래가지고 목동질하고 이제 2월 달이 돼서 이제 남해 여자고등학교 졸업을 합니다. 제가 앞전에 얘기할 때 입학 때 졸업 때 어머님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안 오세요. 대학 입학할 때도 안 오시고 졸업할 때도 안 오시고 혼자서 어쨌든
고등학교 졸업할 때는 또 다른 친구들 부모님들도 좀 거의 안 오시더라고요. 기억이 없네. 왔나 안 왔나? 오는 분도 있고 안 오는 분도 계셨겠죠. 어쨌든 저희 부모님은 안 오셨어요. 근데 저도 몰랐는데 졸업식 하면서 제가 그 졸업생 대표로 상을 주시더라고요. 졸업장을 주시더라고요. 졸업생 대표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그동안 노력을 했긴 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의 학교에서 또 서울권, 경기권에서 합격한 사람이 저뿐이라서 아마 그러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음. 그래서 어쨌든 졸업을 하고 네, 드디어 대학생이 되는데요. 그거는 진짜 이제 20살 때 얘기를 하도록 하죠. 또 어쨌든 슬픈 입학 때부터 또 웃기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런 얘기가 시작을 하는데요. 그때 얘기는 그때 하기로 하고 아무튼 저는 안타까운 거는 입학 전날까지 머물고 자취방도 안 마련해주고 저희 아버님이 그냥 저를 공댕이 뻥 차서 보냅니다. 정말 제 인생은 왜 이래. 아무튼 저의 19세에서 20살 살짝 넘어서 고3 청년기 얘기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1시간이 넘었네요. 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얘기 되세요.